안녕하세요. 오늘 실습한 사진은 중국 쿤민군교의 홍토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한밤에 동쪽 하늘을 촬영한 사진인데 날씨는 매우 맑았지만 달이 너무 밝아서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고요. 그래서 홍토지의 풍경과 별만 사진에 담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에겐 매우 소중한 사진입니다. 오늘 실습할 사진은 풍경사진이라서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5.6, 감도 200, 셔터 스피드는 4분으로 촬영을 했고요. 촬영하던 중에 구름이 들어와서 내장밖에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던 사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포토샵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활용해서 별계적 사진 만들기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4장으로 나눠서 촬영한 사진의 별계적을 어떻게 포토샵으로 합성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을 통해서 포토샵 블렌딩 모드 중에 밝게 하기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실행해 주고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포토샵에 열린 파일 추가와 저장된 사진 불러오기가 있는데 오늘은 저장된 사진 불러오기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보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작업할 사진을 선택해 주는데요. 하나, 둘, 셋, 넷, 4장의 사진을 선택해 주고 열기 하면 여기 스택으로 불러올 파일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택으로 사진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러 파일이 한 장의 사진에 레이어로 나눠서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왼쪽에 눈을 사용하면 이 레이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을 껐다가 다시 켜보면 별의 궤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 구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별의 궤적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삼각대를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별계적 만들기 작업을 하기 전 레이어 블렌딩 모드 중에서 밝게 하기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밝게 하기는 아래 레이어와의 픽셀의 밝기를 비교해서 밝은 픽셀을 선택하는 모드인데요. 이 레이어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의 레이어를 이 표준에서 밝게 하기로 바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 그대로 있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지금 변한 것, 사람이 있는 부분만 변했잖아요. 아래 위 레이어를 비교해서 밝은 것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 별계적 사진 만들기에서 블렌딩 모드 중 밝게 하기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요. 레이어 블렌딩 모드에서 표준에서 밝게 하기로 바꾸고요. 보시면 별의 길이가 약간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도 밝게 하기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어까지를 밝게 하기로 바꿔주면 이제 별계적 만들기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레이어를 병합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E를 눌렀어요. 그리고 지난번 수업 때 공부했던 픽셀 유동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컨트롤 시프트 X예요. 보시면 왼쪽의 산이 약간 낮은 걸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작업해 볼 텐데요. 이렇게 약간 올려주고요. 작업을 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궤적의 방향인데 실제로 동쪽 하늘로 촬영했다는 것을 이 궤적의 방향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의 높이를 이렇게 약간 올려줄 때 궤적의 방향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작업해 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고원 부분도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요. 가운데는 약간 낮추고 오른쪽 부분은 살짝 또 올려주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전, 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의 구도를 조절해 볼 텐데요. 저는 5:7 비율을 좋아해서 5:7 비율로 잘라내기를 할 거고요. 이때 아래쪽 부분도 조금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 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붉은색이 있었는지 노이즈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흰색도 지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민가에 있던 이런 등들도 지워주는 게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아주 밝은 가로등이 하나 있었잖아요.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을 이렇게 복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지금 도장 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장 툴을 아주 잘 써주셔야지 이런 작업할 때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밝은 점도 마지막으로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도장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요. 최종적으로 밝기 조정해 줄 텐데요. 하늘 부분은 다소 어둡게 이렇게 선택해 주고 나서요. 커브를 사용해서 어둡게 해주고요. 가운데 선 생긴 거는 패더 값 사용해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먼 산인데요. 이렇게 먼 산만 선택한 후에 두 번째는 레벨인데요. 왜냐면 가까운 고음보다 먼 산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 레벨을 사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 생긴 거는 패더 값으로 적절히 마무리해 주고요. 그리고 최하단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붙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다소 어두운 것이 주제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온인데 하늘에 있는 별 때문에 이 고온 부분이 아래쪽으로 약간 더 치우쳤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이유에서 가운데 고온 부분만 약간 밝게 해줄 텐데요. 이때는 이 세 레이어에서 오버레이 레이어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체크하고 열면 이 회색으로 된 레이어가 열리게 돼요. 이 브러쉬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는 검은색이잖아요. 이 부분 클릭해 주고 흰색으로 바꾼 후에 가운데 밝게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면 자연스럽게 밝아지거든요. 이때 브러쉬 사용을 잘못하면 얼룩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브러쉬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되고 원하는 밝기가 됐으면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약간 과하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레이어에 보면 이 불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효과가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레이어 한번 꺼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렇게 다 한번 꺼볼게요. 원래 이 상태의 사진을 하늘 다소 어둡게 해주고요. 가운데 콘트라스트 약간 강하게 해주고요. 하단 어둡게 해준 후에 가운데 고음 부분 밝게 한 후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떠세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이 작업을 통해서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와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